자, 오늘 마지막 순서를 진행하기로 돼 있던 마왕 김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이제 주제를 물어보길래 우선 뭐 제가 자신 있는 거 뭐 얘기를 했던 게 이제 파워피싱을 맡아보겠다 내가 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 얘기가 조금 제목이 잘못 전달이 돼서 이제 하드베이트로 갔는데 파워피싱하고 하드베이트 얘기는 이퀄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퀄은 아니죠. 얼마든지 그 작은 종류의 웜을 갖고도 웜 가지고도 파워피싱이 가능한 거고 이런 것들 하드베이트를 쓴다고 해서 꼭 그게 또 파워피싱은 아닌 거고 하드베이트로도 피니스 피싱이 가능한 거고 웜을 하드베이트처럼 하드베이트를 웜처럼 쓰는 게 요즘의 트렌드예요. 막 뒤섞여서 경계가 따로 없는 이런 게 이제 요즘 베스 낚시의 이제 트렌드이기도 하고 뭐 크랭크베이트 전문가들 중에는 자기는 피니스 크랭킹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파워피싱과 피니스 피싱이 땡목으로 하지 뭐. 들려요? 예, 들립니다. 그냥 할게요. 들고 하는 것보다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워 피싱과 피니스 피싱이 뭐가 다르냐? 뭐 웜을 작게 쓰고 줄을 다르게 쓰면 피니스 피싱. 이제까지의 통념은 그 다음에 뭐 하드베이트를 쓰거나 러버징을 쓰거나 뭐 이런 중에 좀 성굵은 낚시를 하면 파워 피싱 했던 것도 이제 그거는 어떤 물건을 쓰느냐에 이제 과거의 기준법은 이제 그런 것들이었고 요즘엔 그게 바뀌어 버렸어요. 하드베이트를 가지고도 피니스하게 쓸 수 있는 세상. 개념이 바뀌어 버린 거죠. 개념이 얼마든지 생각하기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늘 설명할 거는 그 중에서 파워피싱의 영역. 그럼 어떻게 하면 파워피싱을 잘할 것이냐. 자, 이 자리에서 듣고 돌아가신 분들은 즉시 파워피싱을 그 강자가 되실 수 있도록 이제 해드리는 게 이제 저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 강좌 스타일은 뭐 여러분들 귀찮게 하고 막 뭔가 질문을 던져서 괴롭히는 게 제 이제 역할인 것 같아요. 많은 질문을 주시고 저한테 말을 걸어주시는 분께 제가 이게 준비해 온 게 이거 3개. 자, 그러면은 그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분이죠? 한 30분? 네. 빨리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이제 파워피싱 영역에 대해서 이제 개념 정리를 해드렸고, 그럼 우선 그 제가 왜 파워피싱을 좋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부터 제 과거사부터 조금씩 설명을 드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저의 낚시를 개인의 낚시를 발전시켜 왔는지 얘기부터 조금 해볼게요. 제 같은 경우는 리클런이라는 미국의 이제 유명한 프로가 있어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대선배님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모르시는 이름일 텐데, 뭐 미국에서 가장 큰 대회 왕중왕전이라는 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왕중왕전이라는 대회 이제 베스마스터 클래식이 있는데 거기를 이제 4번을 석권하신 분이에요.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이 시스템을 아시는 분들은 와 할 정도로 거의 슈퍼급이에요. 이 정도면은. 근데 그분이 젊었을 적에 여러분만 할 때요. 여러분만 젊었을 적에 했던 낚시가 뭐냐 굉장히 파격적인 낚시예요. 남들이 다 웜으로 천천히 기교의 낚시를 하고 있을 때 이 양반은 뭘 했느냐, 크랭크베이트를 나무를 향해서 던져. 근데 걸리든지 말든지 막 감았고, 그다음에 땅 부딪히게 나오게 하면서 그러고서는 베스가 물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그 기사 관련 기사를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밑걸림이 수도 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빽빽한 나무들 사이에 정교하게 넣기도 했지만 그 밑걸림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계속 공격적으로 까는 거예요. 나무를 까는 거예요. 나무 자체를 계속 치고 나오고 그때 나무에 크랭크베이트가 지나가면서 나오게 되면 이렇게 튕겨 나오는데 이 순간에 베스가 물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파워피싱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라고 저는 이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때 발생했던 수도 없이 반복되는 그 밑걸림을 주저했느냐 피하느냐? 아니요. 매번 밑걸림이 나오면 가서 풀고 다시 하고 매번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전에 이분한테 영감을 주셨던 분이 또 있어요. 왜 그런 행위가 나왔을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저 전 세계 크랭크베이트라는 걸 이제 처음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리클런한테 이제 대선배지. 그분이 이 양반한테 가르침을 준 거예요. 물속에 잠긴 이제 나무 둥치가 이렇게 싹 있을 때 저기를 빵 까고 나오는 거를 한번 보여줬어.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토너먼트 프로는 아니에요. 근데 리클런 같은 경우는 프로란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 걸로 응용을 했어요. 그래서 매번 경기에서 연전연승의 신화적인 이제 기록들을 달성을 했고, 그분은 지금도 현역이에요. 노인인데 지금도 성적이 만만찮아. 자, 모든 것에서 그러면 하나를 배웠을 때
딱 그거 하나만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이분은 달랐던 남다른 점이 뭐였냐, 자기 거를 만들어요. 재창조. 딱 부딪히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고 배운 거 요걸로 딱 하나를 갖췄는데 하나만 지키면 뭐지? 바보예요, 바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를 배우면은 딱 그 하나에서 멈추는 사고를 갖고 있는데 그 사고를 버렸던 거예요. 뭔 얘기냐? 하나를 배워가면 10개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딱 그걸 그대로 보여준 그대로 할 게 아니고 거기서 자기 걸로 자기 지역에 맞게.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각자 지역들이 다양할 거라고 봐요. 뭐 아까도 뭐 경남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충청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뭐 용인에서 오신 분도 있고 제가 기억하는 뭐 이제 이 동네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봐봐요, 각자 자기 지역마다의 특색이 달라요. 어느 지역이라든지 어느 동네 가면은 바위가 많고 어디 가면 풀이 많고 어디 가면 수초가 많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여건이 다 다르단 말이죠. 거기에 맞게 자기 동네에 맞게 토착화시키는 머리가 이제 응용력이 거기서 발휘가 되거든요. 자, 리클런이 위대하다 하는 건 바로 누군가에게 영감을 받을 만한 사건이 있었을 때 그거 하나로 끝이 아니고 그걸 가지고 자기 거화시켰다는 거죠. 그리고서 그거를 성적으로 재현해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위대함이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서 오늘 배우고 가시면 배운 걸로 땡! 그걸 그대로 흉내만 내고 말 것이 아니고 흉내가 아닌 흉내 그 다음에 뭐예요? 재창조의 단계로 넘어가시라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스포츠든 예술이든 뭐든 보면은 영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누군가는 영감을 툭 던져주고 가버려요. 아까도 이제 김성남 프로님이 멋진 이제 캐스팅 시연을 딱 보여주셨는데 영감을 툭 던져주고 가면 그것만 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하나 더, 그 다음 사람은 또 하나 더,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게 발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할 일은 뭐죠? 그러면 파워피싱의 영감을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그거 씨앗을 갖고 가서 그 다음에 키워나가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맞죠? 네. 그러자면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저한테 질문을 막 많이 던져주셔야 돼요. 끊임없이 괴롭히고 나를. 근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자, 질문 주시는 분한테는 제가 준비한 거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는 장면들이 올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뭐뭐 있어요? 제가 방송에 나왔을 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거. 씩 묻을 때 뭔가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뭐예요? 아이고, 힌트를 줘야 돼 이렇게. 자, 제가 요번에 뭐 전에도 많이 썼었지만은 바이브레이션 플러그를 이용한 이제 얘기들을 씬을 많이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장면들이. 그러면은 나도 몰라요, 왜 그런 식으로 썼는지는. 다만 정답을 아는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베스가 아는 거예요. 끊임없이 베스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 처음에는 느리게 감아봐요. 천천히. 그 다음에 빠르게도 감아봐요. 또 올렸다 내렸다도 해봐요. 계속 베스와의 대화란 말이에요. 자, 근데 옛날에 내가 기억에 막 던지고 막 감았더니 때리더라는 거죠. 안 물던, 분명히 베스가 있는 걸 아는데 안 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닝이라고 그랬죠. 워닝이라는 기법으로 막 감았어요. 막 감으니까 어느 순간 땅 때리는 게 들어온단 말이죠. 자, 올 봄에도 그랬고 또 얼마 전에도 그랬죠. 올 가을에도 한번 보여드렸고. 자, 이게 그러면 여기서 막 감는 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흉내를 내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딱 하나만 건져가는 거예요. 거기서 왜 그럴까를 분석적으로 이제 도출을 해내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인데, 왜 그럴 것 같을까? 왜 막 감는 거예요? 막 고기 같은 속도에 지나가는 거에 왜 반응을 했을까? 한번 답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냥 정답이 아니어도 돼요. 정답이 아니어도 돼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 빠른 거에 왜 반응을 했을까? 저도 몰라요, 사실은. 정답을 못 드려요. 다만 이 여러분과 제가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생각도 못했던 답이 튀어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자꾸 여러분들 대화를 던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큰 소리로. 베스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외에 숨어있던 애들 같은 멈춰있는 베스 같은 경우에 이제 순식간에 뭐가 지나가니까 리액션으로 보는 경우는 있을 거라고.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리액션, 반사적인 행동. 먹겠다가 아니고 뭐가 갑자기 휙 지나가니까 리액션이에요. 반사적인 행동. 근데 여기에 뭐가 또 하나 좀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천천히 감을 때와 빨리 감을 때의 차이는 뭐냐면 파동의 강도가 달라요.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딱 낙서를 쥐고 막 감았을 때 이 저항감과 떨림이 강도,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감았을 때의 느낌, 어디가 더 세요? 빨리 가면 저기 셀 수밖에 없어요. 자, 베스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강파동이에요. 파닥파닥 순식간에 뭔가 파닥파닥 해서 세게 뭔가 발휘가 되는 이걸 원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 조소인기란 말이에요. 나는 이제 수온이 확 떨어져 있어. 자, 요즘 같은 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몰라요. 그건 해봐야지 하는 거지. 안 되지는 않아요. 돼요. 하지만 덜 됩니다, 분명히. 그건 우리 경험에서 분명히 나와 있어요. 덜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 평상시에 자기 주변의 먹이들이 움직임이 평상시에는 그래요? 빨라요. 실제로 도망가는 물고기들 보신 적 있겠지만 뱃살한테 쫓기는 물고기들이 얼마나 빠릅니까? 막 튀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는데 그 속도만큼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산으로 막 빨리 가는데 그것만큼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고, 그 빠른 속도로 도망을 갈 때 내는 파동은 또 얼마나 강하겠냐는. 자,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여태까지 천천히 안전하게 미끌릴까봐 천천히 하다 보면 여기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지금 같은 저수온계는 어떻게 해요? 역으로 뒤집어야 돼요. 그런 모습은 사실은 어느 정도 수온이 올라가 있고 활성도가 되고 공격성이 있는 개체들에 맞는 기법인 반면에, 지금 같으면 지금처럼 저수온 느리게 해요. 저크베이트 같은 경우도 쭉 세게도 안 쳐요. 쭉 당기고 세워놓고, 길게는 30초도 세워놔요. 사스펜딩 상태로. 지금 원하는 게 이 정도예요. 이렇게 관할되게 이제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바이브도 예전에 이제 바이브 이제 저수온계 썼을 때 어떻게 하냐면 들고 이렇게 감아, 들고 천천히 감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바이브도 천천히 감아도 떨어질 수 있는 걸로 특별히 골라요. 또 잘 골라야 돼. 천천히 감아서 안 떠는 바이브는 쓰레기예요. 버리세요. 천천히 감아도 다다다다 떨어지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그게 저수온계로 맞거든요. 자, 그런 뭐. 근데 요 근래 유행이 된 게 뭐냐? 메탈 바이브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얘는 천천히 감아도 잘 떨어. 그죠? 써보신 분들? 써보신 분 계세요? 네. 안 써봤어요? 이거 수준이, 그렇지. 써보셨을 거야 아마. 어때요? 메탈 바이브의 떨림과 일반 플라스틱 바이브의 떨림이 같은 속도에 동일 조건이라고 할 때 어디가 더 세요? 메탈 바이브가 훨씬 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이피치라고 하는. 그쵸? 탁탁탁탁 끊어치면서 오잖아요. 예. 정말 스타카토 치듯이 다다다다닥 끊어치면서 느낌을 준단 말이죠. 자, 일정 같은 조건의 속도라고 했을 때 천천히 감아도, 근데 또 메탈 바이브는 요즘 같으면 그 메탈 종류이기 때문에 사실 플라스틱 바이브보다 약간 더 들어가요. 같은 무게를 할 때 바닥을 땅 치면서 이제 튕겨 나올 때 이제 이런 리액션 바이트를 만들어내는 거. 자, 이런 조건들이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가장 저소음기에 최적화된 무기 메탈 바이브. 그럼 일반 그렇다고 이런 플라스틱 바이브가 안 되느냐? 또 돼요. 그거보다 더 진보된 형태라는 것에 대한 연결된 설명일 뿐이지, 어쨌든 바이브를 이해하시려고 나면 그런 거 떨림에 대한 이해가 이제 됐잖아요. 자, 그러면 떠는 루어에 바이브만 떠냐고요. 크랭크도 떨고 또 저크베이트도 떨죠. 저크베이트 여러분들이 요즘에 저킹으로 쓰잖아요. 왜 저킹하는지 아세요? 그런 거에 대한, 왜 릴링이 아니고 저크베이트는, 왜 다른 거는 다 대부분 하드베이트를 릴링으로 쓰는데 얘는 저킹을 한 거야? 이런 의심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의심이 있어야 돼. 끊임없이 의심을 하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 저킹해야 돼요? 그냥 감지. 얘기를 한번 해보죠, 박수관님. 왜 저킹을 어렵게 팔목 아프게 해?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리액션 바이트를 좀 운동합니다. 아니 그거보다 더 이제 더 깊이 조금 이런 생각을 해봤냐는 거예요. 왜 저크베이트 저킹을 쓰냐? 옛날엔 저킹을 안 했어요. 릴링했어. 릴링을 분명히 릴링으로 썼어요. 분명히 옛날에는, 아주 오래 초창기에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당겨치는 게 더 그 짧은 순간에 강하게 떨어요. 짧고 강한 피치를 내면서 촥촥 이걸 만든단 말이죠. 자, 이게 파동의 얘기란 말이에요. 파동과 관련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좀 시간도 옛날로 돌아가서 이제부터 보아왔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 그래서 옛날 얘기 자꾸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저크베이트가 아니었어요. 민호, 명칭도 그냥 민호로 써요. 민호. 저킹이란 개념이 없었던 거, 시절에. 그리고
보트가 쭉 가면 아니면 예전에 이제 이런 멋진 필름이 있었는데 그 저크베이트를 만드신 분, 노인네가 나룻배를 이렇게 젓고 가요. 이 젓는 노를 쥔 손에 긴 낚싯줄이 들여져 있고 거기에 민호가 달려 있어요. 자 이러고 저으면서 가는 거 저쪽으로 들이워져 있고 줄을 어떻게 했어요? 저킹이 들어가겠죠. 자연스럽게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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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갈 거라는 거죠. 자 이게 저킹이에요. 이게 순간에 짧고 강한 피치로 파동을 만들었다가 또 쫙 갔다가 자 이게 저킹의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고기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하드베이트에 강해지는 거, 파워피싱에 강해진다는 거 바로 이거예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면 그 다음에는 각자 상상하게 달려있고 응용하게 달려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플러그 얘기만 해서 좀 지루한데 러버지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러버지그. 아무도 대답을 질문도 안 하시고 이거 누굴 줘야 될지 고민스럽다. 자 우리 스폰서가 주신 거. 우리 스폰서님 어디 있어요? 아 저기 있네요. 저기 산적같이 생긴 양반. 자 이게 이런 거 써보신 적 있어요? 예? 누구? 어떻게 쓰셨어요? 아 미드가드가 달려 있어서 걸림이 강하니까 그 커버 쪽에 집어 넣을 때. 그렇죠. 전형적인 러버지그의 응용 사용 방법. 근데 러버지그 하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헤비 커버가 펼쳐지면 당연히 러버지그 이런 공식을 갖고 이제 가는데 사실 아니어도 돼요. 러버지그를 캐스팅으로 아무데나 그냥 오픈된 상태에서 아무데나 써서 탕탕 이렇게 바닥 위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릴링을 해서 써도 되고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현재 개발된 기법만 해도 꽤 다양해요. 하층, 중층, 상층 다 통틀어서 다 응용이 될 정도로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위아래 액션으로 상하 액션으로 할 수도 있고 그냥 수평 액션으로 물론 이렇게 변화를 주겠지만 어쨌든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제가 전에 이제 뭐 몇 번 러버지그 관련된 이제 기고를 좀 했던 적이 있지만 항상 걱정은 뭐냐면 이걸 보면 웜의 연장선상에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웜. 여기 이제 웜을 트레일러를 달잖아요. 웜 종류를. 자 이것도 웜처럼 쓰면 되겠다. 아니 틀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러버지그답게 쓰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러버지그는 러버지그다운 액션이 중요한 게 뭐냐? 폴링. 근데 이 폴링이 지금 제가 예를 들면서 이렇게 길게 떨어뜨렸는데 요 돌 하나 타고 딱 넘어갈 때 요렇게 짧은 폴링은 폴링이에요. 이때 때리게 돼 있잖아요. 자 돌을 타고 넘는다고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거 돌이에요. 걸렸다가 탕 빠져나갈 때 이러고 넘어가진 않죠. 잠깐이지만 낙차가 생겨서 내려오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이때 베스는 때려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이제 러버지그답게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액션이 펑 이런단 말이죠. 펑 들었다가 떨어질 때 트레일러가 달렸는데 제가 이제 즐겨 쓰는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뭐 가재 종류 발 두 개 달린 거 다다다닥 떨면서 이제 이게 파동을 만들어요. 이게 순간적으로 베스를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똑같은 조건이냐? 러버지그를 이제 가르쳐드리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러버지그 질문을 하시는데 김프로님은 무슨 쓰세요? 무슨 러버지그 쓰세요? 그까지만 질문이 딱 그람수를 물어보세요. 그람수 몇 그램짜리 쓰냐고. 왜? 낙하 속도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낙하 속도에. 자 어떨 때는 빨리 떨어지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데미기 되지만 어떨 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빨리 떨어져 버리면 그냥 아무 일 없어요.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지금 같으면 좀 천천히 떨어지고 저소음계는. 근데 고소음계는 빨리 떨어지는 게 기본이에요. 자 2분의 1온스, 4분의 3온스 심각할 때는 1온스까지. 근데 가장 표준적으로 많이 써야 되는 거는 2분의 1온스 정도. 그 다음에 헤비 커버 안쪽에 구멍 조그맣게 뚫려있는 구멍에 침투력 좋게 파고들게 하려면 4분의 3온스. 그 다음에 오픈워터 그럼 8분의 1 아니면 4분의 1 요 정도 가볍게 이제 쓰는 거예요. 응용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강조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키워드 하나만 딱 얘기하라고 그러면 상상력. 끊임없이 상상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 상상이 베스하고의 대화를 만드는 거고 그게 결과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가르쳐드린 거
다 입고 가셔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꼭 하나 지켜야 되는 건 뭐냐? 끊임없이 베스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 상상을 해야 된다. 왜? 베스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물속에 숨어있는 상대란 말이죠. 끊임없이 얘한테 물어보려면 말도 안 통하는 애하고 무슨 대화를 하냐고요. 여러분이 상상의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원하는 게 뭐냐? 빠른 거니? 느린 거니? 끊임없이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마칠 텐데, 자, 여태까지 했던 거에 대한 질문, 아니면 이것과 관련 없는 질문도 상관없어요. 네. 국내에서는 저기 보통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러버지그를 스위밍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스위밍보다는 펀치 같은 거에서 많이 쓰는데 네. 스위밍을 할 때 그러면은 추천할 만한 몸의 형태 같은 경우 있는지.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같이 뭐 그때 저 친구랑 할 거예요. 스위밍지그가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시마노 제가 스테바더 시절에 그 이제 마키러버라는 뭐냐면 던지 감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쏘고 감는 거. 물론 그 기법은 원래 원조는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나온 거를 이제 일본이 응용을 했고 그게 또 우리나라에 넘어온 건데 그때 이제 그 일본의 시마노 스텝이 지금 5인치짜리를 쓰더라고요. K-텍 스윙 임팩트 그 팩 타입 있어요. 굵기가 이 정도 돼요. 이걸 쓰더라고요. 그의 무게만 해도 뭐 캐스팅 쭉쭉 나갈 정도 무거운 애인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6인치 가까운 5.8인치짜리 썼어요. 이게 더 소스퍼집니다. 근데 그 왜 그랬느냐? 이제 일본보다 우리는 일단 그 피싱 프레셔가 좀 더 약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제 욕심에는 이제 더 큰 걸 노리기 위해서 이제 더 이제 큰 사이즈를 써서 그냥 간단히 쏘고 감는 거예요. 천천히. 자, 이게 다예요, 그냥.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기법을 구사할 때 큰 개체를 노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때 큰 개체가 어디를 좋아하더라는 것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선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하다 보면은 큰 베이트를 자꾸 쓰다 보면은 지치게 돼요, 금방. 그래서 어느 정도는 큰 사이즈의 베스만의 행동 방식에 대한 지식이 좀 같이 따라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제 접근하게 되겠죠. 또 두 분. 또 누구 다들 제 시선을 피하셔. 대표님은 필리핀 노래 좋아하시나요? 어? 필리핀 노래 좋아하시나요? 필리핀? 필리핀. 아, 필리핀 오고 지금 안 좋아하는데. 정말이 그게 언제적 얘기, 10년 전 얘기를 나한테 아직까지 강요를 하면 안 돼요. 유행은 갑니다. 내 그 선호하는 취향도 바뀌는 거고, 물론 이제 그 얘기를 했으니까 플래핑 호구 같은 경우에 게리 야마모토에서 나온 거 있어요. 플래핑 호구의 특징이 뭐냐면 덩치가 커요. 그러니까 소금을 또 얼마나 때려든지 묵직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랬을 때 왜 그때 그걸 썼냐면 바닥 위주의 러버 지깅을 하기 위해서 진짜로 그때는 바닥 위주의 이제 저기였고, 만약에 중증을 노렸다라면 그거를 쓰지는 않았겠죠. 이제 그런 이유는 단지 그거 하나. 러버 지깅 러버 지깅에 눈을 죽였구나. 이게 혼나는 거지. 마지막 한 분. 제가 예전부터 타버토 보면은 타버토 같은 경우도 색깔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색깔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베스가 타버토를 봤을 때는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고 배면만 보이거든요. 그래도 하이비트 지금 거의 까맣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실루엣만 보이죠. 네. 그게 하드베이트 특히 타버터가 컬러가 영향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 저보고 개인적인 질문을 누가 이제 제일 자신 없는 루어가 뭐예요? 물으면 두 가지를 꼽아봐요. 타버터 플러그하고 저크베이트예요. 그거 왜 그러냐? 이거는 사용자의 경험과 기교에 따라서 같은 모델을 써도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져요. 천당과 지옥이 얼마든지 같은 보트에 타고 둘이서 똑같은 포인트를 공략을 했는데도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많은 루어가 저크베이트, 그 다음에 타버터 플러그예요. 어떻게 운용하느냐, 어떤 경험적 데이터를 갖고 있느냐, 이런 건데, 그래서 요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버터 플러그랑 저크베이트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타버터 얘기를 하셨으니까, 타버터 플러그 얼마 전에 읽었던 이제 책 중에 타버터 플러그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만드셨던 노인네, 이제 노장이에요, 노장. 그분의 이제 자기 칼라
대한 이제 지론을 쓴 거를 본 적이 있어요. 미국 분인데 그분 얘기가 자기는 그 타버터 플러그를 나무 깎아서 만든 다음에 테스트를 할 때 칠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잡았다. 색깔이 문제가 아니다. 액션이 문제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많이 공감해요. 우선 아까도 정확히 보신 것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실루엣 이게 다란 말이죠. 하늘 쪽을 배경으로 해서 실루엣 보이는 게 다고, 두 번째 타버터를 공격하는 베스의 관심사는 뭐냐면 파문의 강도,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 자기가 늘 먹던 먹이가 내는 효과와 유사한 효과를 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거기서 많이 비껴가면 좀 외면당한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그건 제 얘기예요. 그러면 그랬을 때 파퍼라는 무어를 요즘에 유행이 가서 거의 안 쓰는 무어예요. 근데 써보신 분 누구 있으세요? 파퍼 잡아보셨어요? 한번 얘기하면 어떤 방법으로 운용하셨어요? 아니 뭐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무슨 말을 못해. 한국말 할 줄 몰라요? 한국말 맞죠? 네. 천천히 스테이 계속 보면서 뽕 하고 스테이지고 뽕, 예, 맞아요. 가장 교과서적인 방법 맞습니다. 근데 경험이 많은 타버터 플러거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는 이제 경험은 진짜 딴 세상 얘기. 뽕 소리를 안 내요. 뽕 소리 내게 세게 치질 않아 절대. 그냥 물속으로 살짝 잠겨서 이 소리를 표현하자면 이제 소리는 안 나는 거지만 물속에 살짝 잠겨서 쓱 지나고 떨어져요. 이게 뭔 효과를 내냐면 공기방울을 만들면서 공기방울 터지는 소리만 내는 게 사실은 뿡? 이게 다야. 그리고 기다려요 마냥 물 때까지. 자, 이게 뭐냐면은 물론 잔챙이 평균적인 씨알들 4자, 5자 이런 거 잡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뭘 해도 상관없어. 근데 이제 그런 얘기는 뭐냐면 빅베스 6자를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 빅베스 사이즈들을 노릴 때는 이 방법이에요. 소리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또 너무 격해서도 안 되고 파문이 쓸데없이 나서도 안 되고 또 그냥 오래 방치해 두는 거. 자, 이게 비결이에요. 자, 여러분들께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얘기가 이제 파워피싱 얘기하다 말고 빅베스 얘기로 넘어가는데 조금 들어갔다 올게요. 그러면은 빅베스를 잡는다고 할 때 항상 노릴 때 여러분들 이제 다른 분들에게 제가 그 개념 설명을 드리는 게 일반적인 평균 사이즈의 베스와 빅베스는 사고방식도 다르고 행동방식도 다르고 간단히 말해서 별개의 생명체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행동방식이 완전 달라요. 원하는 게 달라. 자, 이게 이제 개들의 행동방식이 있기 때문에 개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개들 눈높이에 맞는 대화법으로 가지고 들어가야지 얘기가 되고, 자,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기법들과는 조금 다른 기법 얘기가 나와요. 똑같은 롤 가지고도 오빠를 가지고도 4자 잡는 방법과 5자 잡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사고의 전환을 조금 하고 들어가시면 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유리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에서 좀 추가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